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지난 12월 12일 보건복지부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내년부터 해서 5년간 정부가 사회서비스 분야를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갑니다. 라는 로드맵을 제시한 건데요. 여기 메인 제목을 보면은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목표한다는 겁니다. 제목에서 오늘 내용의 핵심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사회서비스 방향이 이렇게 확대 적용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시니어분들이 알고 계시면 분명 필요할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중에서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전략의 3단계 중에서 다양한 서비스 확충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중점적으로 볼 내용은요. 신수요 대응 서비스 강화 이 부분입니다. 많은 서비스들이 보이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 시니어분들과 관련이 있는 것은 여기 일상 돌봄 먼저 보시면요. 일상 돌봄 영역에서 질병과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그리고 장년을 대상으로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하네요. 쉽게 말해 꼭 노약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중장년 만 40세부터 만 65세까지 중에서 갑작스런 질병이나 부상 혹은 고립이라는 것은 도움이 일시적으로 필요한데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겠죠. 바로 이렇게 일반적인 중장년층도 도움이 필요할 때 일상생활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있는 서비스이긴 한데요. 이것이 올해 51개의 기관이 있는데 내년에는 100여 개로 늘린다는 겁니다. 보편적 복지로 더 다가가겠다는 의미겠죠. 자, 두 번째로 보실 것은 마음 건강입니다. 정신건강 검진 확대를 통한 조기 대응,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도입한다. 24년 내년에는 우울증 중고 위험군을 대상으로 실시하지만 26년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심리 상담과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한다는 거죠. 정신건강검진 주기도 2년마다 받을 수 있도록 좋아지고 현재는 우울증만 해당되지만 향후 조현병이나 조울증까지 추가하겠다는 계획이네요. 이 내용은 사실 일주일 전쯤에 뉴스가 보도가 되었죠. 윤 대통령의 임기 내에 100만 명의 심리 상담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민 정신 건강을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재정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는 현재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요즘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봅니다. 앞으로 심리 상담 쪽에 관련 있는 업종이나 전문가분들 미래가 좋아 보입니다. 다음 고독사 대응 부분도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 같습니다. 특히 장년층 남성의 고독사가 정말 심하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다음은 간병 부담 경감 내용을 보시면요. 고령화로 인한 간병 부담 증가에 대응하여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개선하고 요양병원 간병 지원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제가 여러 번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현재 연간 250만 명이나 혜택을 보고 있는 서비스이긴 한데요. 그 환자 수요가 요양병원과 같은 장기 입원 분들에게는 해당이 되지가 않고 중환자분들도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환자 스스로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하고 정신적인 문제도 없어야만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것인데요. 그래서 정말 간병비로 인해 파산하는 가정을 막기 위해서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제도를 도입하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현재 법안을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죠. 다음 노인 일자리 보면요. 노인 인구의 10% 수준으로 확대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약자 지원이 필요한 곳에 배치해서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 간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노인 일자리를 계속적으로 늘릴 계획인 것은 확실한 것이고 그 일자리가 주로 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분야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주목해서 볼 것은 전국민 서비스 확대 이 부분입니다.
여기 딱 키포인트가 나오네요. 본인 부담금을 차등화해서 혜택받을 대상을 확대하겠다. 보편적 복지로 가겠다 이 말이죠. 그간은 주로 사회서비스 혜택을 받고자 할 때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혹은 소득 수준별로 소득 하위에 속하는 분들만 사회서비스 혜택을 받아왔죠. 그런데 바로 이런 소득에 따른 이용 제한을 완화하고 가격 탄력제를 도입해서 중산층까지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즉 중위소득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본인 부담금을 많이 내면은 서비스를 받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여겨볼 서비스가 바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많은 분들 알고 계시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란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일부 취약계층의 노인들에게 적용되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생활지원사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바로 그 서비스를 말하는 거죠. 주 대상자는 쉽게 생각하면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받기에는 좀 애매한 그것보다는 좀 더 신체 및 인지 상태가 좋아서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스스로 가능한 분들이 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그간은 본인 부담금 없이 소득 하위 70%만 이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정확히는 2025년부터는 소득에 제한 없이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라면 누구든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소득 하위 70%에게 본인 부담금 없이 제공이 되었는데 25년부터는 소득 제한 없이 0%부터 100% 본인 부담금까지 차등 부과를 해서 돈을 내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받고자 한다면 이용이 가능하게 바뀌는 겁니다.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로 가겠다는 거죠. 다음 내일 배움 카드도 변화가 있는데요. 근로자 등에 제한된 대상을 매출, 소득에 따른 차등 부담을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및 특수 형태의 근로 종사자까지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 보장성 강화, 그래서 통합재가 서비스 및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확대, 의료요양 돌봄 통합 모델 확산 이렇게 나와 있죠. 세부적으로는 중증수급자인 1등급, 2등급 월 한도액을 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 얼마 전에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집에서 어르신을 끝까지 모실 수 있도록 재가 서비스 한도를 늘려준다는 거죠. 그리고 통합재가, 현재 시범사업 중이죠. 주간보호 서비스나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을 한 기관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폭을 확대한다는 겁니다. 현재 50개의 기관에 불과한 통합재가 기관을 앞으로 27년까지는 1,400개까지 늘리겠다는 목표이고요. 여기 재택의료 내용도 얼마 전 영상으로 올려드렸는데 역시 현재 28개 기관이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내년에는 100개 기관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비정형적 긴급수요 대응이라 하여 긴급돌봄 서비스 내용이 있는데요. 그간 사회서비스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던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 식사나 병원 방문 등을 돕는 그런 긴급돌봄 서비스가 기존에도 있었지만은 현재까지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코로나19 확진자만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내년부터는 나이나 소득 제한 없이 갑작스럽게 질병을 앓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장기요양 단기보호 지원 확대는요. 장기요양 보험의 재가 서비스 중에서 단기보호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야간 보호 서비스나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던 수급자 어르신이 계신데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주 보호자분이 어르신을 케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멀리 출장을 가서 며칠 동안 집을 비운다든지 보호자분이 갑작스런 부상으로 며칠 입원해야 한다든지 바로 이런 경우에 수급자 어르신을 요양원으로 입소시키거나 병원에 입원시키기는 갑작스럽게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바로 그런 경우에 단기보호 기관이 필요한데요. 현재 전국적으로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용하기 힘든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내년 장기요양 수가에서 단기보호 서비스 수가를 대폭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얼마 전에요. 그렇게 서비스를 확대하고 활성시키겠다는 거죠. 이런 정보도 장기요양 수급자나 보호자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중에서 시니어분들과 관련이 있는 내용들을 요점만 살펴보았습니다. 확실히 이번 정부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보이는 것 같죠? 보편적 사회서비스 확대, 부디 많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